천하에 호령하던 검성, 강진우. 그는 무림의 정점에 서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검객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힘조차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가오는 차가운 대신의 칼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야,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고 심지어 천마신궁의 비밀까지 공유했건만 네가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고작 이 독이 가린 칼날이란 말이냐? 진우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강해요. 그 힘은 저와 황실의 위협이 될 뿐이죠. 당신의 심장을 제물로 바쳐야만 제가 진정한 무림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답니다. 네가 권력을 위해 사랑을 팔아넘길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지옥 끝까지 떨어지더라도 내 영혼이 부서지더라도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내 놈들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의 마지막 절규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검성의 육체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식어갔고 그의 전설은 비참한 배신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을 부유하던 그의 영혼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강렬한 빛을 향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심장은 멈췄을 텐데 칼에 찔린 고통이 사라졌어? 여긴 어디지?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그리운 냄새가 나는 이곳에. 진우가 눈을 뜬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낡고 허름한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귀퀴한 곰팡이 냄새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곳은 그가 검성이 되기 전 외문 제자 시절 머물던 숙소였습니다. 이 손, 굳온살이 바뀌지 않은 부드러운 손, 그리고 이 얇은 기운. 설마 내가 과거로 돌아온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무공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인 10년 전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신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면 이번 생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어리석은 자심이 아니었으니까요. 좋아, 상황 파악은 끝났다. 지금 내 몸 상태는 최악이야. 단전은 꽉 막혀있고 근육은 빈약해.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미래의 무공 비급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이건 기회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진우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하지만 뼛속까지 불쾌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야, 강진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는 거냐? 오늘 우리 형님들이 사용할 연무장 청소는 다 해놨어. 이 게으른 놈이 빠져가지고는. 속마음, 최태성. 그래, 기억나는구나. 외문제자들의 골칫덩어리. 전생에서는 이 녀석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무공수련도 제대로 못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뭐야 그 건방진 눈빛은. 죽고 싶어 환장했냐? 당장 일어나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오늘 네놈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주마. 감히 쓰레기 주제.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옷이 더러워지잖아. 그리고 연무장 청소? 네가 어지럽혔으니 네가 치우는 게 도리에 맞지 않겠나?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최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라면 벌벌 떨며 도망갔을 강진우가 지금 그의 손목을 잡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닌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실성을 했구나. 그래, 오늘 아주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마. 네 놈이 피를 토하며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패주겠다. 속마음, 군뱅이보다 느리군. 전생에 나는 왜 이런 주먹을 무서워했을까? 힘은 없지만 흐름을 읽는 눈은 그대로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제압한다. 허공을 가는 주먹에 최태성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틈을 놓칠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발을 걸어 거구의 최태성을 바닥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일어나라. 겨우 그 정도로 쓰러진 거냐. 네가 말한 교육이라는 게 바닥 청소를 몸으로 하는 거라면 아주 훌륭하게 해냈구나. 아주 깨끗해졌어. 이게 무슨 우연이다. 이건 우연히 발이 꼬인 거야. 얘들아, 뭘 멍하니 보고만 있어. 저 자식을 당장 잡아. 한꺼번에 덤비는 건과 귀찮지만 운동 삼아 상대해주지. 너희들의 검술은 허점투성이라 눈 뜨고 봐줄 수가 없거든.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탁탁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두 하수인의 목검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진우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그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갑자기 어떻게 그런 무공을? 악귀가 시인기 분명해. 두고 보자. 우리 형님한테 다 이를 거야. 도망가는 꼴이라니. 형님이라. 아마 내문제자인 백온을 말하는 거겠지. 그 녀석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지금의 몸으로는 정면 승부가 불가능해.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더 큰 폭풍을 불러올 것임을.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기간에 힘을 키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뒷산 절벽 아래 숨겨진 동굴에 만년삼이 자라고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그 영약을 내가 먼저 차지한다면 단숨에 기경팔맥을 뚫을 수 있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진우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험준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눈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가시덤불 속에 숨겨진 입구. 전생에 우연히 발견했던 곳이지만 이번엔 내 의지로 찾아왔어. 이 안에는 내 운명을 바꿔줄 힘이 잠들어 있다. 동굴 안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만년삼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무리민이라면 누구나 탐날 만한 전설의 영약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10년의 수련을 단 하루로 단축시킬 수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다. 바로 흡수해서 꽉 막힌 혈도를 뚫고 검기의 기초를 다지겠다. 엄청난 열기가 진우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뼈가 뒤틀리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의 의지는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으아! 뚫려라! 내 몸을 올가매는 족쇄들아! 모두 부서져라!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검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동굴 안의 소라는 잦아들었습니다. 진우는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맑고 투명한 기운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1단계인 축기 단계를 완성했어. 이 정도면 내분제자 시험도 문제없어. 이제 돌아가서 나를 기다리는 놈들에게 깜짝 선물을 줘야겠군. 한편 연무장에서는 최태성이 내문제자 백운을 데리고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우가 도망쳤을 거라 생각하며 비웃고 있었지만 곧 그 웃음은 경악으로 바뀔 것입니다. 형님, 저 자식이 어제 저를 때린 그놈입니다. 분명 겁을 먹고 야반도주했을 겁니다.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게 됐죠. 누가 도망갔다는 거지? 아침 산책을 다녀왔을 뿐인데 개들이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기다리느라 목이 좀 빠졌겠어. 진우의 등장에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기세, 당당한 걸음걸이. 백운조차도 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위압감을 느끼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저 자식입니다. 저 뻔뻔한 낯짝 좀 보십시오. 형님께서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백운은 내문제자 중에서도 실력자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고 연무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빈손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내 문제자 백운, 내 검은 화려하지만 살기가 부족해. 나를 상대로 검을 뽑았다면 팔 하나쯤은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겠지. 도발에 넘어간 백운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그의 검은 춤추듯 진우의 급소를 노렸지만 진우는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너무 느려. 그리고 동작이 너무 커. 하체가 부실하니 검에 힘이 실리지 않잖아. 이게 네가 자랑하는 내문제자의 실력인가? 실망스럽군. 백운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분노의 눈이 먼 그는 금기시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기를 모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채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후, 혈살검을 쓰려는 건가? 동문을 상대로 살수를 쓰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도 봐주지 않겠다. 그 오만함을 박살내주마. 두 사람의 힘이 충돌하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연무장을 휩쓸었습니다.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고 굉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솜을 죽였습니다. 먼지가 거치자 드러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운은 검이 부러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진우는 그의 목에 손날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마라. 그리고 최태성, 너도 마찬가지다. 다음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사건은 순식간에 문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만년 꼴찌였던 외문 제자가 내문 고수를 꺾었다는 소식은 장로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이제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곧 열릴 승급시험.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문파의 핵심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배신자 연하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하야, 기다려라. 지금쯤 너는 황실의 첩자가 되어 이 문파에 잠입해 있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가면을 쓰고 내가 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며칠 후 승급시험 당일 수많은 제자들이 연무장에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진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 서연화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신입 제자 대표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속마음 찾았다. 여전하구나 그 가식적인 미소는. 전생에 나는 저 미소에 속아 모든 것을 바쳤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목을 베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참아야 해. 여러분, 오늘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력 있는 분들이 우리 문파의 미래를 이끌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시험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우의 차례가 되자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기대가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철퇴를 사용하는 근육질의 거한이었습니다. 거한의 철퇴가 무서운 기세로 진우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집에서 검을 뽑지도 않은 채 검집만으로 철퇴의 궤적을 튕겨냈습니다. 힘만 셋하고 무공이 아니야. 힘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저 난동 부리는 짐승일 뿐이지. 자, 이제 끝내볼까? 거한이 거목처럼 쓰러지자 장내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승리. 단상에 있던 연하의 눈빛도 순간 날카롭게 변하며 진우를 의시했습니다. 속마음 받느냐 연하야. 네가 알던 찌질한 강진우는 없다. 나를 주목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네가 만든 괴물을 똑똑히 지켜봐. 진우는 파죽지세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문파 최고의 유망주라 불리는 천재검사 류안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류안의 검은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미래의 기억을 통해 류안의 검술인 청푼검법의 모든 파해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청풍권법 제4식 바람가르기. 왼쪽 허리가 빈다. 제7식 회오리참. 착지할 때 중심이 흔들려. 네 검은 교과서적이라 예측하기 너무 쉬워. 결국 류안마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는 이번 승급시험의 우승자가 되었고 장로들은 앞다투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진우님. 정말 놀라운 실력이에요. 제가 본 무인들 중 단연 최고였어요. 혹시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과찬이십니다, 연하낭자. 낭자 같은 분이 저에게 관심을 주시다니 영광이군요. 저도 낭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배신에 대해서 말이죠. 배신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무튼 오늘 밤 제 처소에서 축하연을 열까 하는데 꼭 와주셨으면 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낭자가 준비한 선물이 무엇일지 정말 기대되는군요.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가 함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그는 품속에 숨겨둔 단검을 확인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의 처소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수십 명의 앙살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방에서 살기가 폭발했습니다. 역시나 환영 인사가 아주 거창하군. 내가 이 정도도 예상 못했을 거라 생각했나? 다들 숨어있느라 다리에 쥐 좀 났겠어. 어머, 눈치가 빠르시네요. 당신은 너무 위험해요. 내 계획에 방해가 될 싹은 미리 잘라버려야죠.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암살자들의 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가 진우의 검은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검광이 번뜩일 때마다 암살자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네가 준비한 전부냐? 실망이군. 전생에 너는 좀 더 치밀했는데 과거에 너는 아직 어설퍼. 이따위 조무래기들로는 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이럴 수가. 저들은 황실 최고의 정예 암살자들이야. 어떻게 일개 제자가 저들을 혼자서 상대할 수 있지? 정체가 뭐야? 내 정체? 나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다. 네가 미래에 저지를 모든 죄값을 받으러 왔다. 하지만 오들은 너를 죽이지 않아. 너무 쉽게 죽으면 재미없으니까. 진우는 연하에게 공포라는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를 살려둠으로써 그녀가 가진 모든 계획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절망 속에서 죽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파 내의 부패한 세력을 숙청하고 숨겨진 비급들을 찾아내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자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1단계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천마신교, 황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흑막들 모두가 내 검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무림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검성의 재림이라 불리는 천재 소년의 등장은 잠자고 있던 거대한 세력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전생의 진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진정한 흑막 천마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운명의 뒤틀림을 감지하고 자신의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오너라, 누구든 상관없다. 내 검은 이미 피를 완하고 있어. 과거에 나약했던 강진우는 잊어라.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법이다. 연하는 두려움에 떨며 황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진우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진우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립무원, 아무도 너를 돕지 않아. 네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질 거야. 그 파도가 바로 나다, 서연아. 이제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복수만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무림의 질서를 바로잡고 진정한 검성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면 내가 하늘을 베겠다. 운명이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그 운명을 다시 쓰겠다. 내 검 끝에 닿는 모든 것이 나의 전설이 되리라. 과거를 넘어 미래를 바꾸는 남자, 죽음을 딛고 일어선 불멸의 검객.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설의 목격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화 천마의 강림. 기대해도 좋아. 내 검이 닿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구독하고 기다려라. 전설은 계속된다. 검성의 복수국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과 화려한 액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